3번에 1번. 3번에 1번에 뭘 구하자고? 황산 4.9g이 녹아있는 황산자 500ml를 나타내고 있대.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황산의 질량, 그 다음에 총 황산, 묽은 황산에 물에 녹아서 묽은 황산 용액의 부피,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야. 다시 그런데 황산 얼마를 H2SO4 4.9g 이렇게 얘기하잖아. 몇 몰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몰 농도를 생각하자고 하면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게 부피라고 적어놓으면 꼭 뭔지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아서 그래. 용액 부피, 다시 용액 부피 몰 농도는 하자. 용액 부피 단위는 뭘 사용해야 되고 리터 면 용질 몰수. 헷갈리는 사람들은 뭘 자꾸 구별하지 않으려 해서 그래? 뭘 말하는지 잘 몰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셋 사이의 관계 중에 뭘 용질 이걸 구별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지. 용매 합쳐져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용액. 합쳐진 게 용액. 소금물 얘기하는데 갑자기 소금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소금물 얘기하고 있는데 막 그 안에 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지. 다른 경우들이다. 정확하게 좀 구별해서 얘기해라. 그 얘기는 이렇게 얘기한 건 4.9g에 뭐라고 얘기했어? H2SO4. 그 다음에 묽은 황산. 물에 녹인 거야. 묽은 황산. 자, 500ml.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별해볼까? 용질. 녹아있는 물질. 얘는 결국엔 뭐야? 왜 안 보이겠다. 0.5. 아 용배. 용배? 아니 용. 예? 아 용해. 용해. 구별하라고. 용질 몰수는 4.9g을 멸로 나눈 거 98. 약분하면 20분의 1. 몰 됐니 여기? 네. 용액 몇 리터? 0.5. 500ml를 항상 리터 단위니까 1000으로 나누어서, 그렇지? 정확하게는 밀리리터 퍼 리터 이렇게 되는데 약분해서 나누고 0.5리터요. 몰 농도는 그러면 얼마야? 10분의 2분의 1. 2분의 1. 20분의 1 몰 2분의 1 리터. 약분하면 분모식 분자일 10분의 1 몰 농도 0.1 몰 농도. 그런데 이번은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가 왜 밀도가 1.4래. 다시 밀도가 뭐가 용액의 밀도겠지 항상. 얘가 1.4g per 리터래. 퍼센트 농도는 얼마니? 0.7%. 내가 세세 따로따로의 그 정의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했잖아. 퍼센트 농도 뭐뭐 알면 되니? 용액 질량 분의 용질 질량 맞지? 네. 곱하기 100 이것만 알면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용액 질량 얼마야? 용액 부피 가지고 밀도하면 용액 질량 구할 수 있지. 용질 질량 얼마야? 몰농도하면서 나와 있지. 4.9g. 4.9g. 용액 질량 구해야지. 구해야지. 곱하기 100 하려면.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게 전부 다 뭐 가져야 돼? 용액과 얘기하는 거지. 용액 밀도 1.4.
부피 500 해야 된다. 밀리리터 그램 퍼 리터야? 그램 퍼 밀리리터지. 단위 맞춰야 돼. 밀도 그램 퍼 밀리리터 500 밀리리터 곱하기 질량 몰라. 곱하면 700이요. 700? 700ml. 아니 700? 700g이요. 70 아니니? 70이면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구나. 140에 5배 한 거구나. 그러니까 x는 700. 700 그래 700 그래 77에 49. 49 0.7 공 2개 0.7% 어디서 잘못됐니 지훈이? 얘는 되지? 저 2번은 했는데 1번에서 1번 단위를 안 맞춰갖고 틀렸어요. 항상 몰 농도는 리터. 리터 이거 버리지 말자. 자 준서야 응답하라 이준서. 이준서 응답하라. 몰랄 농도 정의. 생일 파티가 늘어나는 이준. 생일 파티 가느라 안 온 이준서. 몰랄 농도 정의 어떻게 돼? 용매의 질량. 용매 질량이라 했지. 킬로그램 단위다. 용매 물만 녹이는 그것만 그리고 거기에 녹아 있는 용질 몰수 가 기억돼 있습니다. 됐어? 여기 넘어도 돼? 네. 넘어가? 넘어가? 네. 넘어가자. 개념 적용은 아마 여기는 숙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 네? 숙제요. 몇 번까지? 4번까지. 4번까지니? 좀 마저 하자 그러면. 시간이 좀. 시간이 좀 너무 해서 지금 걱정이긴 한데 1번에 1번, 틀려요.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3번. 틀려도 1%. 사이클로헥세인. 분자 결정은 분자 결정이면 이온 결정이랑 아예 다른 거죠. 그치, 공유결합인데. 그 1번의 디귿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지. 쌍극사 모멘트는 y가 물보다 크다. 쌍극사 모멘트는 극성익체만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물하고 잘 섞이는 물질은 쌍극사 모멘트가 큰 거고 네. 사이클로헥세인에 잘 섞이는 물질은 무극성이니까 쌍극사 모멘트가 0에 가깝지. 결과적으로 물하고 섞이지 않는 걸로 봐서 사이클로헥세인은 무극성 물질, 쌍극사 모멘트가 작겠다. 쌍극사 모멘트가 작은 사이클로헥세인에 잘 녹는 물질이면 쌍극사 모멘트도 같이 작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질문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뒤에 할 게 좀 많아서. 근데 앞쪽에 뒤쪽에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우리가 먼저 배운 거야. 증기압이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 증기압이 뭐였니? 액체가 증발할 때 나타나는 압력 이렇게 기억하면 좀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들어가기 전에 앞쪽에 배운 뭘 잠깐 정리하고 가자. 증기압을 정리하고 가자. 얘는 같은 말로 증기압력이라고 얘기할 거야. 물질마다 다르고 분자 간의 인력에 영향을 받는 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증기압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면 이렇게 진공 속에 액체를 넣어놨을 때 그 액체가 일부 날아갈 거라는 거지. 증발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경과를 포함해 항상 물의 양이 들어가 있는 액체 양이 줄어들고 증발하고 되돌아오는 애가 생길 거라고. 응축. 아까보다 기체 입자들은 더 많아져 있을 거고. 시간이 더 경과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물의 양은 많이 줄어들어서 증발량과 되돌아오는 응축량이 같아지는 순간이 생길 거라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동적 평형 상태의 의미는 뭐야? 그러면 증발 속도와 다시 증발 속도와 되돌아오는 응축 속도가 같아서 정지돼 있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가 유지되는,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동적 평형 상태야. 그러면 아까보다 여기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뾰족하게 기체들이 많겠다.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변화는 생겨 안 생겨? 겉으로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실제로 더 이상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물의 양도 더 줄어들지 않고. 이때 나타나는 기체 압력.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 다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 얘를 뭐라 하자고? 얘를 증기압이라 하자. 그 얘기는 증발이 일어나니까 여기 이때 압력이 아니라 어디에? 더 이상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러면 공간이 커지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 공간이 커지면 입자들이 더 많이 날아가야 돼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건 똑같은 압력이 나오더라고. 이 공간의 크기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10도씨하고 이 실험을 똑같이 20도씨에서 해주면 훨씬 더 입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더라는 거지. 10도씨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어. 그래서 이걸 증기압 곡선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야. 증기압을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나타냈더니 증기압이 이렇게 증가하더라. 이해될까? 오늘 시험 본 1번 문제지. 물은 증기압이 굉장히 낮은 물질이야.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다.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배운 거야. 분자 간의 인력은 물이 굉장히 크다지. 물은 굉장히 큰 물질이야. 분자 간의 인력이 작다가 있다고. 분자 간의 인력이 큰 물과 같은 애들이 잘 못 날아가니까 증기압은 어떻다? 낮다. 이렇게 배운 거야. 못 날아가니까. 왜? 잡고 있는 힘이 강하니까 날아가는 물질이 쉽게 잘 못 날아가니까 같은 상태에서 같은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뭐랑 비교해? 에탄올, 알코올 같은 거랑 비교해 보면 증기압 크거든. 쉽게 잘 날아가거든. 얘만 낮다야. 큰데 낮은 거 증기압. 나머지는 녹는 점, 끓는 점, 당연히 끓는 점 높다. 기화열, 액화열 이런 애들 당연히 크다. 왜? 분자 간 인력이 강하니까 이걸 기화시키려면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비열도 크다로 우리가 배운 거지. 이해되나 이런 거? 좀 이상한데요. 둘 다 증기압이 같다고. 응? 둘. 얘가 크다. 말은 크다고 하면서 화살표는 아래로 하는 거야. 그러면 증기압 우리 다 배웠는데 왜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굳이 뭐라고 싶은 거야? 계산. 아니지, 우리는 얘는 액체 혼자 있을 때잖아. 네. 액체
하나의. 근데 우리 지금 뭐 배웠어?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용액이 됐을 때 이렇게 배운 거잖아. 용액이 되면 증기압이 어떻게 되겠냐고. 용액이 되면 우선 나타나는 네 가지. 이걸 우리는 묶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용액의 총괄성이라 할 거야. 다시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배웠는데 그 네 가지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첫 번째, 자 증기압 내림. 증기압이 내려간대. 용액이 되면. 자 두 번째, 끓는 점 오름. 요 세 가지가 다 묶여 있는 거야. 끓는 점 오름. 아이고.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요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거야. 요 세 가지가 다 묶여 있어. 이런 현상이 생긴대. 3차. 그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용액의 총괄성이라 할 건데, 용액의 총괄성은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얘야. 용액의 총괄성은 얘는 잊어버리지 말자. 녹아있는 용질이 아주 작을 때, 작게는 좀 그렇다. 작은 양 용해되어 있을 때, 이런 용액을 우리는 특별히 묽은 용액이라 하고, 이런 묽은 용액의 경우는 종류는 아무 관계없는 종류에 무관하고 수에만 영향을 받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용액의 현상을 용액의 총괄성이라 할 거라고. 묽은 용액의 성질이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녹아있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 틀림없이 다른 성질이 생겨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이 종류, 어떤 용질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녹아있느냐에만 영향을 받는 성질이 생기는데 이 네 가지 성질이라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가 증기압 내림이다. 그런데 증기압 내림을 의미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쉬워. 다시,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돼. 증기압은 이런 뜻이다. 뭐가 되면, 용액이 되면 증기압이 내려간대. 쉽게 얘기해서 여기 혼자 있는 순수한 액체의 용매만 있어. 그러면 이때 특정한 온도에서 T도시 이렇게 해서 얘가 날아가려는 증기압이 생긴단 말이야. 증발할 거라고. 증발하겠지 뭐 당연히. 4개만큼 증발한다고 가정. 비유해보자. 예를 들어보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증발하지 않는 용매에 뭐가 녹아 들어가면, 용질이 녹아 들어가면, 포도당 이런 애 녹아 들어가면, 또는 소금 이런 애 녹아 들어가면 원래 있어야 될 용매 자리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쭉 해서 4개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않는 누가? 다른 물질 용질이 이렇게 녹아 들어간 거야. 다시 용질이 고르게 녹아 들어간 거야. 그러면 원래 날아가려고 하던 3개 중에 4개 중에 일부가 누구의 방해를 받아서, 용질의 방해를 받아서 잘 못 날아간다는 거지. 용질의 방해를 받아서 용매의 뭐가 증발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 자, 용질의 방해를 받아서 녹아있는 물질들이, 날아가지 않는 물질들이 녹아있을 때 방해를 받아서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용질의 방해 때문에 증기압이 측정된, 원래 용매 혼자 있을 때 측정된 것보다 증기압이 낮아지는 정도가 나타나더라고. 그걸 증기압 내림이라고 하죠. 증기압 내림을 원인을 얘기하자고 하면 용질들이 증발하려고 하는 용매의 자리에 용질들이 채워짐으로 해서 증발하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걸 뭐라 하자? 증기압 내림 현상이라 하자. 증기압이 용액이 됐더니 낮아졌어. 그럼 얼마나 낮아지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이제 중등 내용이 되는 거고. 얼마나 낮아지는데? 네. 순수한 물의 상평형 곡선에서 그 낮아지는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무슨 얘기냐면 물은 자 온도와 압력의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온도와 압력 몇 도씨?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다시 1기압 상태 그 다음에 쭉 0도씨 자쭉 100도씨 요 사이에 있을 때 물은 액체로 있을 수 있지 H2O 리퀴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야. 0도씨보다 온도가 내려가면 영하로 들어가는 거니까 H2O 솔리드 고체 상태로 있겠지. 얼음 상태. 다시 100도씨보다 커지면 1기압 상태에서 H2O 가스 상태로 있는 거지. 여기가 수증기 상태. 이해될까? 그럼 물의 상평형 곡선이 이렇게 된다? 증기압 곡선.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곡선이야. 그 온도와 압력에서. 결과적으로 증기압 곡선이 자 우리가 대체로 나타난 증기압력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액체와 기체가 각각의 온도에서 아까 찾아놓은 게 그거잖아. 예를 들어서 60도씨에서 액체가 물을 담아놨어. 날라가 되돌아와. 이때 나타나는 요 공간의 기체 압력. 그걸 찾아놓은 게 증기압 곡선이라는 거야. 그 온도에서. 예를 들어서 60도씨야. 그 온도에서 증기압이 얼마니? 그런데 얘가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잖아. 가만히 놔두면. 그 곳들을 다 찾아놓은 걸 증기압 곡선이라 한다. 중간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야. 이 온도에서 이 압력에서 평형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멈추는 거. 상평형 곡선이라. 그러면 액체와 고체 사이도 그런 상평형점들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겠지. 예, 상평형점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도 그냥 하자. 얼음과 수증기체, 고체와 액체체 얘를 융해 곡선이라 할 거야.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될 때 몇 도씨일 때 몇 기압이 나타날까? 있니? 그러면 아주 신기한 곳이 생겼다. 고체와 기체 사이에 상평형을 이루는 공간이 생기지. 얘가 승화곡선이야. 그러면 물은 세 가지 물질의 상태가 공존하는 곳이 생겨. 이 정도가 생기지. 얘를 뭐라 할 거냐면 삼중점이라 할 거야. 트리플 포인트라 해서 T를 약자로 써. 삼중점. 그러면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자. 순수한 물일 때 물의 증기압 곡선이죠. 물이 순수한 물만 있을 때 증기압 곡선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런데 얘가에다가 용지를 녹이면 용지를 용해시키면 용자가 많이 나와서 그냥 용해는 빼고 용지를 더해주면 결국엔 얘가 용액이 만들어질 텐데 용액이 되었을 때 증기압 곡선은 이렇게 낮아지더라. 기억하자고. 순수한 물일 때에 비해서 증기압이 뭐가 되면 용액이 되면 증기압이 일정량만큼 낮아지더라. 그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증기압 내림 현상이라 하고 변화량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쓰자. 얘를 뭐라 쓰자? 델타 P라 쓰자. 이해되나? 얘를 앞으로 이렇게 설명할까? 델타 P는 증기압 내림이야. 증기압 내림이다. 녹색 안 보이는데 굳이 또 녹색을 또 찾아서 녹색을 적겠지. 증기압 내림이야. 증기압 내림. 증기압 내림은 뭐야? 델타 P. 근데 델타 P 어떻게 구하지? 순수한 용매
순수한 물만 있을 때 순수하다 제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순수한 물만 있을 때의 증기압에서 여기 요만큼 내려간 거잖아. 용액이 되면서 P 용액의 증기압을 빼주면 증기압 내림이겠다. 이거 이해돼? 요 높이가 총 물의 증기압, 요 높이가 용액의 증기압. 그 차이만큼 변화량의 차이를 앞으로 증기압 내림이라고 할 거고 순수한 용매 이렇게 나타낼 거야. 용매의 증기압에서 뭐의 증기압을 빼준? 용액의 증기압을 빼준 합쳐진 내려간 애를 빼준 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일기압이야. 여기 760인데 찾아봤더니 여기가 540이야. 그러면 델타 P는 빼준 거 이렇게 얘기하라고. 220이야. 근데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증기압 내림이잖아. P 용액의 증기압은 그러면 얼마만큼으로 나타나지? 용액의 증기압은 기억해. 용매 다시 물만 있을 때 이게 전체 용매 혼자 있을 때 전체 증기압이거든. 그거에 자기 자신의 몰 분율만큼으로 나타나더라. 용매의 몰 분율만큼. 이게 혼자 자기 자신이면 1이면 그냥 혼자 자기 거 이렇게 얘기하면 돼. 물 전체 1이면. 근데 10분의 9밖에 안 돼. 원래 물밖에 없을 때보다 10분의 9면 뭔가 10분의 1만큼 다른 애가 녹아 들어간 거겠지. 10분의 9면 그만큼 비율로 낮아지더라. 합쳐볼래? 이게 두 개를 기억할 건데 이렇게 얘에다 합쳐볼래? 용액 대신 얘 적어도 되잖아. P 물 마이너스 P 물 곱하기 X 용매 공통인수로 묶을래? P 물 1 마이너스 X 용매 맞니? 네. 네. 그런데 용매랑 용질 두 개밖에 녹아 있지 않는데 이 두 개가 물질이 녹아 있는 건데 두 개 더하면 몇이어야 돼? 1 용매 이해하는 거잖아. 얘는 뭐랑 같아? 용지 용질하고 같이 물. 그래서 최종 결론 중간 과정은 델타 P는 의미는 얘인데 계산은 어떻게 할 거야? P 용매 전체 물 곱하기 X 용질 계산하자. 그러면 얘는 뭐야? 물에다가 X 용매한 거가 용액의 증기압이야. 델타 P는 뭐야? 델타 P는 델타 P 나머지잖아. 나머지 델타 P는 P 물에다가 X 용질한 거야. 얘 10분의 9면 10분의 1이야. 당연한 거잖아. 나만 당연한가? 용액이다 이거. 너무 좁은 데다가 밀집해다 적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거 조금 더 하고